안녕하세요. 이혁은의 텐텐텐. 텐텐텐입니다. 오늘 네. 의상이 10월의 산타 같으세요. 아, 그래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근데 뒷 배경하고 빨간색이 상관없을까요? 네, 카멜레온 같은 매력 오늘도 함께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오늘 상승해서 우리 시장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시간 외에서 하락해서 그런지 좀 부진한 상승을,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고 네네.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앞서서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사들여서 후반쯤 가면 더 네.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오늘 그 시간 외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실적 때문에 지금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좀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됐는데 지금 요 부분은 이제 개별 종목의 어떤 기업 실적에 따른 영향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 또 다른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면 또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시장의 충격보다는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이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상승 분위기이고요. 오늘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S&P 500에서 이제 중요한 기술적 저항선이 오늘 돌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오늘 물론 그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실적 때문에 조금 부진할 수는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큰 그림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옷 덕분인지 오늘 텐텐텐 시작하자마자 혼조세를 보였던 코스피 코스닥이 네. 모두 다 빨간불을 켜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좀 대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낙폭이 좀 과대했던 방산주들도 한껏 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펀더멘털과 시장 수급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가 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이제 또 납폭과 대주가 좀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전하고 좀 다른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검색된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펀더멘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건설기계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오늘 모처럼 활짝 웃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가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건설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러한 호평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흐름은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기대를 모았던 방산주,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단기 낙폭이 좀 컸었는데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 좀 잡아주고 있고 여전히 방산주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 긴 호흡에서 저가 매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여지없이 하락이 나오니까 바로 이 방산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주 역시 긴 호흡에서 계속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오늘 이제 새벽에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강할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항상 시장에 선두에 섰다 이런 점. 그래서는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는 어닝 쇼크의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중에 살짝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돌아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이제 반도체가 안 좋다는 거는 뭐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됐고 이미 다 시장에서 알고 있는 악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지금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한 시장은 부정적인 그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동안 계속 고전을 했던 그 태양광, 미국에서 오늘 태양광 업체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좀 하락이 있었던 태양광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기관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이게 잘 가는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하락은 그러니까 큰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중간중간의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추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에서는 뭐 지금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 계속 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에코플로 1차 전지의 신고가 흐름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 주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 벤처 캐피탈 창투사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야놀자, 나스닥 상장 모멘텀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창투사 캐피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이게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트위터 인수 모멘텀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실적 위주로 해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눈에 띄는 장세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도 두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ABL 바이오 볼게요. 최근에 바이오주들 흐름 좋죠. 네. 그 안에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눈에 네. 띄거든요. 어떤 모멘텀 갖고 있죠,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이제 이중 항체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명역항암제하고 뇌 질환 치료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연초에 이제 사노피가 이 회사 이제 기술을 샀죠. 네, 그러면서 치매 치료제 관련주로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난 10월 13일 날 저점을 찍고 주가는 이제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번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임상 3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던 바이오젠이 요즘 계속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ABL 바이오는 여기서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연말에 가면 이제 노슈에서 또 치매 치료제 관련 임상 결과가 또 나오고 그래서 바이오에서 이제 이쪽 관련 그동안은 여기에 이제 뚜렷한 치료제가 없었는데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ABL 바이오 역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단기는 짧게 한 22,000원 정도 보겠지만 지금 이 흐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수익에 대한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욕심을 내도 좋다라고 ABL 네. 바이오에 대해서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이오주는 이번에 네. 셀트리온입니다. 실적 빼놓을 수 없는데 네네. 또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예요. 이번에 그 바이오에서 이제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 두 종목이 지금 바이오에서 지금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오늘 실적 얘기 나오면서 지금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셀트리온 역시 이번 3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러한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까지 일단 추가 상승 흐름 한번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 장기 저항선, 이 초록색이 있는 장기 저항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짝 이제 안착하는 흐름인데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지난번 전고점 부근 가까이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오늘 지금까지 흐름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대략 한 21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21만 원까지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네. 만나봤고요. 새로운 두 종목 만나볼 텐데요. 오늘 댓글에서 보니까 저희 머스터드 그리고 케찹의 조합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최고의 조합으로 저희 시너지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 준비해봤습니다. 바이오 들고 와주셨고요. 네. 바이오는 또 신약이 그렇게 또 네.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나요? 레고캠바이오도 아까 이제 그 ABL 바이오처럼 플랫폼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ADC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ADC 이 플랫폼 의약품 플랫폼은 뭐냐면 항체에 그 의약품을 이렇게 결합하는 이러한 이제 기술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플랫폼 기술로서 다양한 치료제의 그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강점이고요. 그러한 강점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여러 차례 기술 수출 그 전력도 좀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기술 수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상당히 좀 미래 성장성이 좀 유망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하락 최근에 많이 빠졌다는 점, 이 점이 이 종목에 오늘 갖고 오게 된 포인트고요. 텐텐텐 점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텐텐 점수를 보시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ADC 플랫폼, 이 기술,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이제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뚜렷하게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실적이 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한 7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보시면 수급은 이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기간에 아직까지는 뚜렷한 수급의 이제 어떤 변화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조금씩 외국인 수급에 조금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추세는 이제 많이 빠져다 보니까 상당히 점수가 6점으로 상당히 낮게 있습니다. 한번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주가는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 여기 저 고점에서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가를 접근하는데 좀 매력적이다 할 수 있겠고요. 지난번 10월 13일 날 바닥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짝 이동평균선들이 수렴되면서 이제 위쪽으로 밀집 이후에 다시 이제 확산되는 이러한 구간으로 조만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오늘 이 종목 준비해 봤고요. 가격 전략은 32,500원에서 33,500원,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31,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이오 종목으로 레고캠바이오 들고 와주셨고요. 손절가로는 3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STI입니다. STI가 반도체 삼성전자 얼마 전에 계약도 했고 그리고 미국 쪽으로도 활발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게 아무래도 원자재 쇼티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항상 갖고 있는 약점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 부분이 그 회사의 이제 어떤 그 주가 그 펀더멘탈을 흔들 정도 그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STI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는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 그렇게 상당히 좋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 그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내년, 후년 이렇게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마 그 진입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 회사는 그 반도체 장비에서 CCSS라고 하는 그 화학 그 처리 장치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잉크젯의 OCR 이 부분도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나중에 좀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이런 그 현재의 좋은 실적과 미래 이제 성장성을 겸비한 이러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회사도 역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권에 있다. 이 점이 오늘 갖고 된 포인트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 싼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해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텐텐텐 점수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펀더멘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자기 자본이익률이 20%, 그다음에 EPS 성장률이 올해 지금 증권사에서는 한 83%, 내년에 27%.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R은 4,800. 상당히 펀더멘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업황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싼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상당히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수급도 지금 이제 보시면 기간이 한 달 동안 12만 1,000주 정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좋은데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다만 이제 약점은 주가가 추세가 아직은 좀 더디게 움직인다. 이게 이제 좀 약점인데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 주가는 이 주가도 이제 반도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상승 없이 계속 줄곧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 이제 9월 30일 날 딱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지난 저점보다 위에서 바닥을 만들어 줬거든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조주 패턴, 그다음에 이제 바닥의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의 아까 추세 점수가 약했던 뜻이 장기 이평선들이 조금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거래량이 팡 하고 한번 증가가 일어난다면 이게 이제 쉽게 돌파가 되지만 만약에 약간의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에서 13,500원. 일단 목표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14,500원, 손절가 12,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때문에 밀렸던 STI 또 반도체 업황이 조금 회복이 된다면 앞으로 더 큰 상승과 시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가로는 14,5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또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두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